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수위원회 대변인 윤창중입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도 행정부에 대한 업무 보고에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질서사회안전분과위에서 행정안전부에 대한 업무 보고를 9시에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고용복지분과위, 여성문화분과위도 참석했습니다. 교육과학위원회에서는 역시 9시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업무 보고에 착수했습니다. 경제 2분과위, 고용복지분과위, 여성문화분과위가 참석했습니다. 경제 1분과위에서는 2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업무 보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경제 2분과위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성문화분과위에서는 2시부터 여성가족부에 대한 업무 보고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교육과학분과위, 고용복지분과위도 참석합니다. 외교국방통일위원회에서는 4시부터 병무청에 대한 업무 보고에 들어갑니다. 경제 2분과위에서도 4시부터 특허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을 겁니다. 참고로 교육과학분과위도 참석합니다. 경제 1분과위에서는 5시부터 금융위원회에 대한 업무 보고에 들어갑니다. 경제 2분과도 참석합니다. 법질서사회안전분과위에서는 5시부터 법제처에 대한 업무 보고에 들어갑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분과위별 업무 보고로 인해서 행정부처의 중복 보고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걱정해서 한 개 부처에 대해서 이처럼 2~3개의 분과위가 동시에 참석해서 효율적인 업무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 출입기자 현황에 대해 여러분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현재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과 원격 브리핑실 3곳을 출입하는 기자 숫자는 언론사 194개, 986명입니다. 언론사 194개, 986명입니다. 5년 전은 736명으로 250명이 늘어났습니다. 공동기자회견장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회견장은 172석이고 원격 브리핑실은 모두 222석으로 총 394석입니다. 언론사별로는 중앙지 26개사 307명, 방송사 19개사 161명입니다. 방송사는 5년 전 8개사에서 11개사가 늘어났습니다.
지방신문 34개사 50명, TV 카메라 기자 24개사 111명, 사진기자 44개사 92명, 인터넷 매체 79개사 144명입니다. 인터넷 매체는 5년 전에는 27개사에서 현재 79개사로 52개사가 늘어났습니다. 외신 출입기자 숫자는 전 세계 28개사 121명입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회와 관련한 정보를 국민들의 알 권리와 소통을 위해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신속 전달해서 받은 국민의 민심을 새 정부의 로드맵을 만드는 데 반영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오늘 공식 트위터를 오픈했습니다. 공식 트위터 주소는 twitter.com/kor 아래 밑줄 2013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twitter.com/kor 아래 밑줄 2013입니다. 제가 발표한 뒤 곧바로 개통될 것입니다. 공식 트위터에는 국민들과 소통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소개와 활동 상황, 각종 소식 등 인수위 전반 업무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소중한 국민의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인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활발히 SNS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민행복제안센터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방문, 오프라인이죠. 홈페이지, 온라인, 우편과 팩스 등 모든 경로를 통해 제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일 오전 10시 현재 방문 제안 100여 건, 홈페이지 제안 1,500여 건, 우편, 팩스 제안 1,100여 건 등 총 2,700여 건의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제안 내용은 대부분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낀 생생한 내용들로서 얼마 전 암 질환으로 남편을 잃은 부인은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감독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예로 3명의 자녀를 키우는 가장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전세 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제안하셨습니다. 어떤 주유소 사업자는
가짜 석유 유통 근절 방안으로 유류세 인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제안을 제출하는 방법은 인수위 홈페이지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전화 1666-0225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1666-0225번을 통해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상주 인력은 6명이고 상담원 숫자는 전화량이 늘어날 경우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국민들께 시간 약속을 못 지키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오랜 동안의 의정활동과 국정경험을 통해 각 부처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 부흥이라는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실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서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ICT 관련 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함으로써 기술 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고, 이를 위해 ITC 차관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위원회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교육과학기술부 명칭은 교육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해양수산부 신설.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전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복원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로 소속이 변경되며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의 신설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셋째, 경제부총리제 신설. 국내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부흥을 이끌기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하여 경제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기업 통상환경 개선과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여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다섯째, 중소기업청 기능 강화. 중소기업의 중견 대기업으로서의 단계적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규제개혁 기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 특화 발전 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여섯째, 안전행정부로 개편.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여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경찰청이 각종 범죄 발생에 보다 책임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할 것입니다.
일곱째, 식품의약안전처로 개편, 빈번한 식품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일원하기 위해 총리 소속 식품의약품 안전처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여덟째, 특임장관실 폐지, 특임장관실은 폐지합니다. 이와 같은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간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국민 행복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 부흥을 위해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개편 조정하였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차후 청와대 조직 개편안 발표 때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듭 시간이 약속을 못 드린 거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